수십만 년 전 최초의 인류는 나약하고 힘이 없었다. 날카로운 턱과 빠른 몸놀림을 가진 짐승들 사이에서 인류는 살아남기 위해 무기를 만들기 시작했다. 돌멩이와 나무창을 던지던 손에는 마침내 활이 쥐어졌고 인류의 무기는 갈수록 더 빠르게 더 멀리 날아가기 시작했다. 초속 60m의 속도로 빠르게 날아가 적의 몸통을 꿰뚫는 화살. 기원전 4만 년 전부터 19세기까지 인류의 모든 무기를 통틀어 가장 오랜 시간 동안 쓰인 아주 실용적인 무기다. 활은 세계사의 흐름을 여러 차례 뒤바꿔왔다. 고구려를 세운 동명성왕, 활을 잘 쏘는 사람이라며 주몽으로 불린 인물이다. 동양 최초의 제국을 만든 진시황도 기계식 활인 쇠뇌를 이용해 중국을 통일시켰다. 칭기즈칸의 몽골 제국도 활을 잘 쏘는 기마민족으로 유명했으며 로빈 후드의 나라 영국도 백년전쟁에서 장궁으로 프랑스군을 족족 무찔렀다. 단, 맨 마지막 전투만 빼고. 다 이긴 전쟁에서 결정적 순간에 영국군은 프랑스군에 패배했다. 바로 대포 때문이었다. 10세기 중국에서 처음 발명된 화약 제조 기술은 불꽃놀이로 사용됐으나 실크로드를 타고 서양으로 넘어와 대포를 탄생시켰다. 카스티용 전투에서 대포를 앞세운 프랑스군은 기나긴 백년 전쟁을 비로소 종식시켰고 마리그나노 전투에서도 무적함대 스위스 창병부대의 공격을 거뜬히 막아냈다. 화약은 전쟁 역사상 가장 큰 변화를 가져왔다. 화약 무기가 인기를 끌자 기사 계급은 자연스럽게 무너졌고 중세시대가 막을 내렸다. 너도 나도 화약과 화포를 제작하기 위해 구리, 아연, 주석 등 광물 자원 확보에 나선 것이 바로 제국들의 식민지 침략 전쟁의 배경이 됐다. 대포를 작고 휴대가 간편하게 만든 것이 바로 총이다. 총은 화살보다 10배 빠른 초속 600m의 속도로 꿰뚫는다. 총을 수입해온 일본이 한반도에서 일으킨 전쟁, 바로 임진왜란이었다. 분당 600발씩 총알이 쏟아져 나오는 기관총을 개발한 영국은 전 세계로 야욕을 뻗치기 시작했다.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각국의 과학기술이 총동원돼 신무기들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했다. 독가스와 화염 방사기, 전투기와 잠수함까지. 이 때문에 1차 세계대전 동안 자그만치 1천만 명의 병사가 사망했다고 한다. 그 중에서도 대포에 바퀴를 달고 강철로 장갑을 둘러싼 신형 무기, 바로 최초의 탱크 등장이다. 영국이 만든 마크 1은 마치 괴물처럼 전장을 누볐고 독일군을 격퇴하며 종전을 이끌어냈다. 아이러니하게도 2차 세계대전에서는 독일의 히틀러가 이를 갈고 강력한 전차 수만 대를 가지고 나왔다. 게다가 독일은 V1, V2라고 명명된 최초의 탄도미사일까지 내세워 가공할 위력을 떨쳤다. 로켓의 아버지 베르너 폰 브라운이 개발한 이 무기는 순식간에 높은 하늘로 솟구쳐 올라 초속 1000m, 음속 3배의 속도로 내리꽂혀 전쟁 중에만 무려 1만 명을 사망케 했다. 그리고 등장한 핵무기. 한 번 터지면 모든 것을 초토화시키는 이 무기의 등장은 극과 극으로 치닫던 2차 세계대전을 빠르게 종식시켰다. 역사적으로 단 2발만 쓰였던 이 무기는 7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세계 모든 정치와 외교의 주도권 싸움 중심에 놓여져 있다. 핵무기의 등장은 전쟁의 방식을 완전히 뒤바꿨다. 강력한 전쟁 억제 수단으로 쓰이며 팽팽한 긴장 속에서 국지전과 정밀 폭격을 도모하는 방식으로 전환된 것이다. 전쟁은 기술 발전을 크게 앞당겼고 인류는 또 다른 신무기를 속속 만들어냈다. 한때는 우주 인공위성에서 지상 목표물을 타격하는 무기까지 등장할 뻔했다. 1980년대 미국은 신의 회초리라고 부르는 우주 무기를 개발하려 했는데 긴 금속 막대를 지상 1000km 높이에서 지상으로 쏘면 폭격이 없이도 핵폭발과 비슷한 위력을 지닐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요격이 거의 불가능한 이 위협적인 무기는 1967년 외기권 우주조약을 통해 우주 공간에서의 살상 무기 사용이 엄격히 제한되면서 다행히도 실전 배치는 되지 않았다. 대신 우주 공간에서의 감시 능력은 갈수록 정확해졌다. 20세기 말 걸프전과 이라크 전쟁은 인공위성과 조기 경보기 등 우주 감시 장비가 활약한 최첨단 기술 전쟁이었다. 미군의 1세대 드론인 프레데터는 아프가니스탄의 작은 마을의 모습을 드러낸 알카에다 핵심 지휘관을 하늘 위에서 저격해 사살하는 등 핀셋 공격에 큰 힘을 발휘했다. 전자폭탄도 등장했다. 폭발 시 20억 와트에 이르는 극초단파를 발사해 반경 500m 내 모든 전자제품을 파괴해 인명피해를 최소화한 채 적을 효과적으로 무력화할 수 있었는데 이미 지난 걸프전 때부터 사용된 기록이 있다. 초저주파나 초고음파의 지향성 음향을 활용한 소리대포도 이라크 전쟁 때 사용됐다.
앞으로는 화약이 필요 없는 시대가 올지도 모른다. 사실 SF 영화 속에서나 봤던 레이저빔이 등장한 지도 꽤 됐다. 지난 2014년 미군은 10kW의 고에너지 레이저 무기인 데몬스트레이터를 이용해 드론과 로켓 등 150기를 격추시키는 실험에 성공했다. 성능을 150kW까지 올려 미 공군 전투기에 장착할 계획이다. 이미 국가 간 레이저 전투도 몇 차례 벌어졌는데 중국의 군사용 레이저 광선이 미군 수송기나 정찰기를 향해 레이저포를 발사해 피해를 입히는 일도 실제로 벌어지고 있다. 또한 미군은 ADS라고 부르는 마이크로웨이브 광선총까지 만들어 지난 2010년 아프가니스탄에 실전 배치를 마쳤다. 이 총에서 발사된 마이크로웨이브는 신체에 0.4mm까지 파고들어 뜨거운 화상을 입은 듯한 고통을 준다고 한다. 순수한 전기 힘만으로 탄환을 빠르게 날려보낼 수 있는 전기포 기술도 이미 개발이 완료됐다. 미 해군은 지난 2010년 무게 9kg의 탄체를 초속 2.7km의 속도로 날려 160km 밖에 있는 물체를 명중시켰다. 일명 레일건으로 불리는 이 무기는 전기와 자기장을 이용한 전자기 유도 원리, 즉 플레밍의 왼손 법칙에 의한 것인데 전류가 크면 클수록 레일의 길이가 길수록 추진력은 계속해서 커지는 속성을 지닌다. 한편 중국 인민군은 지난 6월 레일건의 원리를 응용해 권총 크기로 줄인 코일건을 선보이기도 했다. 레일건이 마하 8의 속도라면 이제는 마하 20, 능속의 20배에 달하는 극초음속 무기들도 등장했다. 무려 초속 6.8km에 해당하는 속도다. 러시아가 실전 운영하고 있는 ICBM 아방가르드는 최대 속도가 마하 20 이상으로 거기에 최대 16개의 다탄두를 탑재할 수 있어 요격 자체가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러시아를 바짝 뒤쫓고 있는 미 공군 역시 마하 20 속도로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는 극초음속 미사일의 시험 발사에 성공. 오는 2022년까지 개발을 완료할 계획이다. 인류 역사를 통틀어 전 세계 어느 곳에서도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던 평화로운 날은 모두 합쳐봐야 5일이 채 되지 않는다고 한다. 문명보다도 더 긴 전쟁의 역사를 통해 인류는 과학기술을 빠르게 발전시켜왔다. 머지않은 미래에는 어떤 무기들이 인류의 운명을 좌우하게 될까? 지금까지 우리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이어진 무기 개발의 역사에 대해 알아보았다. 다음 시간에는 미래 전쟁의 핵심인 드론 전쟁에 대해 설명하겠다.